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사이버 폭력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바른말 고운말은 나의 인격입니다. 바른말 고운말은 나의 인격입니다. 상처받은 친구 마음을 감싸주겠습니다. 상처받은 친구의 마음을 감싸주겠습니다. 사이버 예절을 지키겠습니다. 사이버 예절을 지키겠습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앞으로 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달지 않겠습니다. 친구의 허락 없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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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뭐하냐?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 더욱 사이버 세상은 우리 곁에 좀 더 밀접하게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사이버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사이버 폭력 상황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마음이는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고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심한 욕설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마음이는 급하게 단체 대화방을 나갔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초대하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마음이는 난감합니다. 네, 마음이가 겪은 상황은 사이버 폭력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초대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 맞습니다. 한 사람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하는 단톡 감옥, 따돌림의 대상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카오톡 감옥은 프로필 설정에 아이디 검색을 허용해서 끔으로 바꾸고 자동 친구 추천, 메시지 도착 알림 등의 설정을 바꾸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초대, 스팸 메시지 발송 등 악의적인 초대나 메시지를 받아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이나 117에 적극적으로 상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특이한 생일 축하 문화가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생일인 친구의 엽사를 찾아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모두 그 친구의 이상한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일에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내 사진을 확대해서 코랑 눈만 보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올렸을 때는 그냥 뭐 다 하는 거니까 웃어 넘겼는데 친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이상한 사진을 올리니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 역시 사이버 폭력이 맞습니다.
SNS상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욕적인 사진을 올리는 행동은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일 경우 우선 해당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만약 친구가 삭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SNS 운영회사에 신고하여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여학생 A는 같은 학교 동급생인 B와 C의 안티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카페에서 A는 B와 C에 대해 올려져 있는 욕설 및 비방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A의 행동은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쓰기 전에는 다른 친구에게 상처 주는 내용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그런 행동을 한 친구에게 사이버상에서의 욕설이나 비방이 사이버 폭력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의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사이버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의 사실만을 적시했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 게시판에 적음으로써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밝힌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데,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경우도 벌을 할 수 있다. 답은 O입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된 상황과 배경, 경위 등을 고려해 법원은 표현의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SNS상에 친구가 원하지 않는 모욕적인 사진을 올리는 행동은 사이버 폭력이다. 답은 O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전에 사귀었던 애. 헤어졌는데도 계속 혼자 메시지 보내고 있어. 너무 무서워. 어쩌지? 요즘 참 이런 문제 심각해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직접 연기한 두 친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절실하다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연기였지만 마음이 힘들었어요. 선생님, 이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문 상담 선생님도 오셨는데요. 선생님,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네, 쪽지나 문자를 보낸 학생은 애정의 표현이었지만 많은 학생은 굉장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트라우마도 겪고, 그래서 그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위클래스 상담실에 종종 찾아옵니다. 요즘 들어 스토킹 피해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착으로 인해 빚어진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라가서 이렇게 위협을 주는 행위만이 범죄가 아니라
이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활용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공포감, 위협감을 좀 주는 그런 행위도 굉장히 안 좋은 행위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사귀다가 헤어지거나 거절당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용기 꼭 필요합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용기. 잘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학교폭력 예방의 시작입니다. 알고 보면 쉬운 별별 학폭 구분법 기억하세요? 왜? 뭐 보는데? 헐, 이 사진 뭐야? 작년에 너랑 사귀었던 애 계정 아니야? 왜 아직도 SNS에 네 사진을 올리는 거지? 진짜 어이없다. 더 어이없는 건 댓글이야. 두 분 잘 어울려요? 완전 자작 댓글이네. 이 정도면 비정상 아니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될까? 네, 이런 상황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두 학생의 의견이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 준비됐죠? 둘, 셋. 안 된다. 자, 정답이 뭔가요, 선생님? 정답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입니다. 관계가 어떻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사진인가에 따라서 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댓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참 어려운데요. 선생님, 명예훼손을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끼리 사진을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진실이어도 혹은 사실이어도 그렇게 비방의 글이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어요. 기억해 주세요. 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별별 학폭 구분법 잊지 마세요. 뭐지? 왜 다들 읽고 조용한 거야? 이거 음란물 아닌가? 반장도 가만히 있고 내가 이상한 거야? 엄마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 사진은 정말로 이상한 건데? 어? 또 올라왔네? 왜 다들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이젠 애들이 하트까지 날리고 있어. 어쩌지? 상담쌤께 말씀드려봐야 되나? 난 너무 불편한데. 애들이 여기저기로 막 퍼뜨리고 있나 봐. 어쩌면 좋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와, 저는 처음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조회수만 올라가는 모습에 조금 소름 돋았어요. 저도 그 상황이라면 선뜻 하지 말라고 나서진 못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학급 게시판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렇게 게시하는 행위는 엄연히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을 때 같은 대화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아니요, 대화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학교폭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화방에 있는 사진이나 성적 글에 대해서 동조하는 댓글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게시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다운받아서 그걸 유포하거나 다른 데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엄연한 사이버 폭력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우리 함께 키워볼까요? 네.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알고 보면 쉬운 별별 학폭 구분법 잊지 마세요.
아,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너네 반 찐따 우리 방에 초대 좀 해봐. 욕 좀 퍼먹여주게. 오, 그럴까? 재밌겠는데? 얘들아, 이 방에 왕찐따 초대해. 아, 뭐야? 찐따가 나갔네? 아이씨. 야, 너 다시 나가면 그땐 가만히 안 둔다? 지금부터 1시간 버텨. 잘했어. 나이스. 신나게 한번 퍼봐줄까? 민재판 시작. 이 사례는 실제로 학교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친구들도 알고 있죠? 네. 저렇게 한 명만 초대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따돌려서 속상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학생들의 경우도 그래요. 누군가의 사진을 캡처해서 공유하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 방에 있는 줄 알면서도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 모든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되죠?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함께 떠오르는 일명 사이버 불링인데요. 떼카, 방폭, 카톡 감옥과 같은 이런 행동들이 모두 다 큰 범위 내에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선생님?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얼굴을 보지 않은 온라인 상이라고 하더라도 욕을 하거나 따돌림을 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네.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알고 보면 쉬운 별별 학폭 구분법 잊지 마세요. 아, 또 잃었어. 야, 너 또 도박하냐? 또 잃었어? 잘 좀 해봐. 이건 도박 아니야. 그럼 뭔데? 있어봐. 이거 청소년들이 돈 벌 수 있는 좋은 거야. 기다려봐. 자, 내가 너 초대했어. 내가 말하는 대로 인증번호만 보여주면 된다. 됐지?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친구야, 이거 절대 비밀이다. 오케이? 일본 진짜지? 별 문제 없는 거지. 당연하지. 결국 돈을 빼앗겼네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인증번호를 공유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보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게요. 인증번호 메시지에는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라는 경고 문구도 써져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이버 도박도 문제지만 이렇게 인증번호를 요구해서 돈을 빼앗는 그런 것은 누군가에게 재산생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선생님, 청소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 이거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럼요. 도박으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리고 앞의 경우는 사이버 금품 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사이버 금품갈취의 또 다른 사례도 있죠, 선생님? 네, 대표적으로 사이버 머니, 게임 머니, 와이파이라든가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들은 모두 다 사이버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금품갈취 시작은 개인정보 유출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포함해서 모든 개인정보는 요구하지도 알려주지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사이버 금품 갈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별별 학폭 구분법 잊지 마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이버 폭력 예방 UCC 대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오늘 6월 28일부터 7월 18일 방학 전날까지입니다. 참가 인원은 2인에서 5인 사이에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제작합니다. UCC 영상 길이는 대략 2분에서 5분 분량이면 적절합니다. 저작권에 유의해서 제작해주시고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다면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습니다.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교내상을 시상할 계획이고요. 수상 작품은 교회 대회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교회 대회에 출품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UCC 대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는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사이버 예절을 지키겠습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진 우리 정말 볼만한 나에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친구 마음을 감싸주겠습니다. 친구의 할아버지 사진 영상들을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이야, 예수이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수이야, 예수이야, 우웨오, 우웨오, 우웨오. 너와 나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눈이 점점 풀린다. 어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진 숨에 수줍음에 You know what I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그 많은 걸 준비해왔어. All about 그래 나의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나 commit me to my hand.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잔 함께서 내려가자. 너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This is our page. our page. 솔직히 말할게 지금이 오기까지 마냥 순탄하진 않았지. 오늘이 오길 나도 못 받아라 기다렸어.